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2학기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저희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 중반이에요. 원래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할 시점인데 조금 한두 주 늦춰서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자료 구조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와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순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순차 구조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어떤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의 문제. 그죠? 이제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그 다음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문제가 연속적,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야 하느냐.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알고리즘의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알고리즘, 도식화하는 우리가 그 순서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동일한 문제도 다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예제를 한두 개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택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8주차인데 이 수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이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하나씩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그 핵심 원리를 따져보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확장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간다면 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9가지 정도 들면서 이 예제 가운데 숨겨진 어떤 인사이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라는 것은 잘 보세요. 조건문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조건문을 이용 파이썬이든 어떤 언어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조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if문이라는 것이 있고 또 C 언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case라는 것이 있습니다. case. 예, if나 또는 case. 파이썬에서는 이제 if문을 쓰고 이뭐 C나 이런 데서 케이스도 쓰고요. SQL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이러한 조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실행의 순서를 변경한대요. 순서를. 순서를. 자, 순차 구조에서는 잘 보세요. 시작을 해서 자, 문장 1, 첫 번째 명령어로 실행하고 두 번째 명령어로 실행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선택의 문제 없이 분기하지 않고 쭉 끝까지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선택 구조라는 것은 시작을 하고 나서 뭐 어떤 특정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건과 비교해서 맞으면 이 문장을 실행시키고 아니면 이 문장 4를 실행시켜서 결국 종료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 이 선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 보면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1, 2, 3 그 다음에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버리면 오른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1, 2, 4 순서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이해됐죠? 너무 쉽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 이런 것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선택 구조의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보면 자, 단순 선택 패턴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하나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조건이 하나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이거를 실행하라. 이건 이제 단순 조건 이제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선택. 맞으면 이거, 틀리면 이거. 그래서 if와 else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이거를 실행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라. 그래서 이 이중 선택 이렇게 이중 선택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중 선택. 맞나요? 쉽죠? 단순 선택은 딱 하나의 경우입니다. 하나의 선택의 경우. 그래서 if문이 있고 여기는 if el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개 이상인데요. 봅시다. 조건 1과 1이 있고 2가 있고 이 조건 2개 이상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f문, elif문, 그 다음에 elseif문. 그런데 이것과 이거는 한 개지만 여기 elif는 두 개 이상 올 수 있죠. 다중 선택이죠. 다중 선택. 다중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연산이 필요하죠. 관계 연산. 우리가 이 관계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에 뭔가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면 뭔가 비교 연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연산. 조건문은 비교 연산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 연산. 그래서 이 비교 연산을 통해서 뭐 크냐 작냐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퀄을 두 번을 하면 자, A와 B가 같냐 이겁니다. 같으면 1, 틀리면 0, true, false가 됩니다. 그죠? 이거야. 우리 그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죠? true 1, false 0입니다. 이렇게 되죠. A와 B가 같으면 1, A와 B가 같지 않으면 0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지 않다, 다르면 1을 나타내고 틀리면 그쵸? 그쵸? 다르면 1이죠. 다르면 1이고 틀리면 2입니다.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B가 더 크면 1. 그죠? B가 작으면 0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크면 1.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B가 크거나 같으면 true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B보다 크면은 A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출력해라. 이럽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출력이니까. 이렇게. 자, 논리 연산자. 엔도와 낫 있죠? 엔도와 낫. 엔도와 낫. 우리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엔도와 낫 배웠잖아요. 엔도와 낫. 엔드. 기억나죠? 오와 낫.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합 기호, 집합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AND면 A와 B가 B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 A와 B면 A와 B가 O하면 어느 조건에든 맞으면 되는 거죠. not A면 그죠? not A면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전체를 우리는 이제 not이라고 했습니다. not A. 이 영역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and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1이고 이 조건이 1이어야 true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1이 되는 거죠.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true가 되면 0이 되고 이게 false가 되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반대니까.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오래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AND 연산은 뭐라고? 이 A에 해당하는 조건도 맞아야 되고 B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 자, 여기서는 뭐야? A가 90 이상인 집합이고 뭐야? A가 100 이하인 집합입니다. B는. 그죠? 100 이하죠.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true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조건이 true이면 false가 되고 이게 false가 되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논리 연산자. 그래서 자, 요약하면 뭐예요? 자, 조건문은 결국은 관계연산자 또는 뭐라고? 비교연산자죠. 비교연산자와 정리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논리연산자가 논리연산자 이용해서 조건문을 처리한다. 딱 두 개예요. 맞죠? 관계연산자 크다 작다 동일하냐 아니냐 같지 않냐 논리연산자 뭐 and or not 끝.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봐요. 여기에 관계연산자 여기에 논리연산자 이거의 조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수를 A, B에 저장하고요. A 값이 B보다 크면은 A 값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B 값을 출력합니다. 자, A와 B를 입력을 받고요. 그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자, A와 B를 비교를 하죠. A가 크면 A를 출력하고 B가 크면 B가 출력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두 수 중 큰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두 수를 두 수를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자, 두 수를 비교할 때 꼭
이 if와 else를 써야만 이 두 개 가운데 가장 큰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답, 정해진 답, 정답.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반드시 세상에 이렇게만 구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나?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죠? 이 방법 외에는 뭐가 있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받는 값을 우리가 max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input을 합니다. 그냥 첫 번째 받는 값을 이렇게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을 받아요. input 또 받아요. 그래서 조건문 요거에서 이미 우리는 여기서 if a가 그죠? max보다 크면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세 개의 값을 할 때 한번 비교할 거예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두 개 이상 두 개의 값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또는 세 개 이상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자,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양수, 0, 음수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저장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 자,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면 양수,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시작을 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빠진 게 있네.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여기 입력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입력받고 A 값에 대해서 A 값이 더 작냐 0보다 미만이냐 그러면 음수를 출력을 하고 아니고 A가 0보다 크면 양수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A의 int 정수를 갖고 자, A가 0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음수 A가 0보다 크면은 초가면 양수 그렇지 않으면 0 그죠? 자, 반드시 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정답일까요? 아무튼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제입니다, 과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과제가 있는데 이 두 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차이를 출력하는 순수 파이썬 작성하라. 이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다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다 실습을 해서 오늘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세 수 중 가장 큰 수를 찾기. 자, 세 개의 숫자를 일단 입력받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고 자, A와 B를 비교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A가 크다 라고 하면 자, 얘가 더 커.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비교를 하죠. 왜냐면 이 중에 A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니까 이제 얘하고만 비교하면 이제 결판 나잖아요. 그래서 A하고 C하고 비교해서 A가 크면 A가 최종 제일 큰 숫자가 되고 여기서 C가 커버리게 되면 C가 제일 큰 숫자가 돼버립니다. 예, 이거는 얘죠. 아니요. 그죠? 자, 근데 A하고 B를 비교해 가지고 B가 더 클 경우에 A가 더 크지 않을 경우에 자, B는 마지막으로 C하고 비교를 해서 이때도 C가 더 클 경우에 B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C가 더 크면은, 그죠? C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코딩을 보면, 자, 3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 있는 A하고 B하고부터 일단 비교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큰 놈하고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A가 크면은 A하고 C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A하고 둘 중에 큰 놈을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되고, A하고 B하고 비교했는데 A가 아닌 다른 산, 이 B가 더 크게 되면은 1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더 큰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쉽죠? 조금 더 복잡해졌나요? 이제 2개가 아니고 3개의 숫자가 돼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것만 정답일까요? 자,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절차. 문제 해결 절차인데, 이 3개 숫자 가운데, 제일 큰 숫자를 찾는 방법이, 자, 이 방법만 있을까요? 응? 요것만 있을까요? 이러한 순서만 있을까요? 자, 자기는 나는 이것보다 더 빠른 결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3개 숫자 가운데 하나를 하는 거, 제일 큰 숫자 구하는 거. 자, 봅시다. 자, 세수 중 또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 3개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데, 자, 봐요. 이거 방법이 달라요. 자,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 수를 입력받아 맥스에 저장한다. 두 번째 입력받은 수 A와 맥스를 비교하여 A가 맥스보다 크면 맥스에 A를 저장한다. 자, 세 번째 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돼요. 내가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설명해서 내가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첫 번째 입력받는 값을 그냥 맥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값을. 자, 첫 번째 값을 맥스라고 가정하고요. 첫 번째 입력받아요. 그냥 3개의 값을 받을 건데 첫 번째 값을 최대값이라고 입력해요. 두 번째 값 받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하고 비교를 해서 자, 만약에 두 번째 값이 더 크면은, 그죠? 최대값은 두 번째 값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1이고 3이다라고 하면 맥스가 이때는 1이 되고, 그죠? 여기서는 A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맥스를 비교해 보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맥스 값 A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맥스는 이때 뭐가 돼? 맥스는 이렇게 3이 돼 버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맥스 값이 또 변경이 됐네요. 이렇게. 그죠?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맥스는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A 값을 다시 받습니다. 세 번째 값을. 그래서 또 비교를 합니다. 이때 2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2하고 맥스 값 3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 맥스가 더 크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수는 그냥 맥스가 돼버리는 거죠. 맥스. 뭐가 돼 있어요? 여기서 3이 되는 거죠. 절차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2개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if else라고 했잖아요. if else 좀 전에 저 두 수를 구할 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만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면 두 숫자 가운데 하나를 두 개 가운데 큰 숫자를 출력하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세 개의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수를 구하는 절차. 자, 좀 전에는 막 if else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단순해졌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순서도도 달라졌고, 자, 여기는 if else가 지금 그죠? 이렇게 if else 했죠. 물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줄. 이거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줄. 그죠? 자, 순서도 다르고 순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코드의 양도 다르죠. 자, 그러면 순서도 다르고 양도 다르면 자, 이것은 성능이라든가 어떤 컴퓨팅 성능이라든가 자, 만약에 관리비라든가 소스 코드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영향에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100줄로 해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줄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 알고리즘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절차인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지만 이렇게 짧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예. 됐나요? 이해됐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됐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절차인데 다를 수 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적으로 답을 찾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개 숫자 두 개 또는 세 개 가운데 숫자 세 개 가운데 최대 숫자를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0개, 100개, 1000개의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개 숫자 입력받아 가지고 제일 큰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코드로. 이 코드로. 자, 첫 번째 코드 방식 if else를 가지고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 이전의 예제. 자, 이전의 예제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10개 숫자, 아니 5개 합시다. 5개. 5개 숫자를 가지고 이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 5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5개 가지고 이 코드를 해보세요. 자, 이전의 방식과 이거 방식이 어느 게 낫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if else 예전에 가지고 5개 숫자 가운데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와 이 방식으로 5개 숫자를 구하는 문제와 비교를 해보세요. 자, 요거 과제입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100개 숫자 가운데 제일 큰 숫자를 하나 구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를 가지고 두 번째 예제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100개 입력 받으면서 100번 비교해야 되겠지. 그럼 코드 수는 최대한 그죠? 응? 또 계속 이 구간이, 자, 이게 여기 구간이 반복되겠죠. 자, 요 봐요. 반복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봐요. 자, 여기 보니까 A부터 max까지 이렇게 반복됐고, 요게 반복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제일 큰 숫자를 구한다면, 이게 하나, 두 개 나왔지만, 우리가 100개의 숫자를 구한다면 99번이 반복이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계속 90번에서 가장 큰 수, 마지막 줄에 출력이 되겠죠. 맞죠? 맞죠? 어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한 블럭, 이렇게 한 단위당 세 줄이니까, 그죠? 세 줄이니까, 그럼 300라인에서 이거 3을 곱하면 되잖아. 그죠? 300라인에서 마이너스 3 하면은, 그죠? 97라인이잖아요. 297 라인이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어. 그러면 우리가 100개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 10만 개 숫자 가운데 제일 큰 숫자를 구하려면, 그러면 그 숫자 곱하기 3만큼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응? 맞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문제 해결해 가는 방법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데,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다른 이전의 해결 방법과 지금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5개 숫자 가운데 제일 큰 숫자를 찾는 방법을 이전의 방식과 지금 요 슬라이드에 보는 방식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쉬운 걸로 갑시다. 조금 갑자기 어려운 걸 했으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런 겁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홀짝이니까 이거는 쉬웠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입력값을 받아서 입력값을 우리가 홀이면 A가 2로 나눴어야 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고 아니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를 받아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전에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좀 쉬운 거 했고요. 자, 3의 배수 판별하기 똑같죠? 3의 배수. 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고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수정이 안 됐습니다. 3의 배수. 여기는 3의 배수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자, 나이에 따른 입장료. 잘 봐요. 입장료 정가가 5,000원이래요. 입장료가 원래. 정상 요금인 경우에.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8세 미만이에요. 미만은 무료고 8세 이상이에요. 이상은 크거나 같은 거고요. 60세 미만이라는 것은 59세까지죠. 이건 7세까지죠. 7세까지. 그러니까 8세 이상, 8세부터 59세까지는 정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은 60세부터는 정가의 50%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 이게 뭐야? 이게 조건이죠. 조건. 이거 선택의 문제가 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기본 요금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죠. 이거는 상수니까 상수. 상수 값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나이를 입력받아서 나이가 8세 미만이면 0이고 입장료 0이고, 8세 미만이 아니고 60세 미만이면, 그죠? 미만이면 정상 가격을 미만이 아니면 이렇게 되고, 미만이면 그죠? 정상 요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상 요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죠? 쉽죠? 그래서 자, 코드 봅시다. 기본 요금이 5,000원이고, 자,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나이가 8세 미만이면, 8세보다 미만 7세까지면 입장료 0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60 미만이면 8세 이상, 여기가 이제 8세 이상 60세 미만이에요. 이면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60세 미만이 아니면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됐죠?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한번 다들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이상. 그래서 이상과 이상, 미만, 이하와 뭐 초과, 이런 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예, 맞습니다. 자, 8번째 예제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8의 배수,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판별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논리 연산에 대해서 이제 논리 연산 예제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논리 연산.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눈 나머지도 0이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다. 맞죠? 자, 읽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어서, 그죠? 1이 되죠.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는 아닌 거죠. 네. 맞나요? 근데 15는 어떻게 돼? 1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3과 5, 이 두 가지 조건, 컨디션 1, 컨디션 2,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는 또 3의 배수이면서 15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쉽잖아요. AND.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거죠. 3의, 자, 봅시다. 우리 벤 다이어그램. 이게 3의 배수 숫자, 3의 배수 숫자의 집합이 있고 5의 배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가 되는 여기가 바로 AND잖아요. AND. 여기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3으로 나눴을 때 조건도 1이고, 맞죠? 5로 나눴을 때도 1이면, 1과 1이면 3과 5의 배수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D 연산자 또는 OR 연산자, 이걸 뭐라고 해서 논리 연산자라고 했죠. 논리 연산자를 학습하기 예제다. 자, 여기서 또 예제입니다. 과제입니다. 하나의 수를 입력받아서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지 판별하는 순서도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 과제를 또 제출하기 바랍니다. 발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요금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짧게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선택의 문제가 왔어요. 선택. 그래서 선택의 문제, 선택.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차의 문제는 그냥 정해진 순서만 잘 알면 그냥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분기가 되고 여기서 또 조건 만날 수 있고 맞죠? 우리 그 세 개 숫자 이상 세 개 숫자 가운데 그 큰 숫자로 갈 때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세 개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값이 항상 3개다.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 그 둘 중에 뭐가 좋은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3개가 아니고 4개, 5개 또는 10개까지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에 두 번째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숫자. 그런데 100개, 1000개, 만개, 10만 개의 숫자 가운데 최대 숫자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두 개 가지고는 답이 없네요. 두 가지 방식 가지고는. 왜냐하면 자, 입력값이 지금 우리까지 계속 5개만 10개만 받아왔는데 어느 날 11개 정도 받자 이러면 코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맞나요? 특히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드를 더 밑으로 더 붙여줘야 됩니다. 상상이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세 줄 더 붙여줘야 되잖아. 10개에서 11개 하면 입력값 하나 받고.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죠. 이제. 답을 알려주면 충분히 나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문제가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다 이해를 했을 걸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당연히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거 콜랩으로 다 실습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과제도 다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실습은 다 개별로 다 해야 되고 이거는 팀별로 과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이거 중간고사는 선택구조까지입니다. 선택구조 끝나면 이제 반복구조 들어가고 반복구조 끝나면 이제 배열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은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쉬운 예제예요. 쉬운 예제인데 쉬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인사이트,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목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과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